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에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대응해 전면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휴전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 34일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아침 또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한낮 폭염의 기세도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선 승용차가 돌진해 야영객 2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논란을 일으켰던 과거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 34일 만인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좀 시원해지는가 했는데 또 하루 만에 오늘 새벽 열대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겹도록 이어지는 무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은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34일 최장 열대야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24일부터 밤사이 최저기온은 24.9도, 0.1도 차이로 멈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6시 기준 서울 기온은 25.7도를 기록해 다시 열대야 기준을 넘었습니다. 마침표를 찍은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8월에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도 10.3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사흘의 하루꼴로 더위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던 셈입니다. 한낮 폭염의 기세도 거셉니다. 이번 달 33도가 넘는 전국 폭염 일수는 평균 14.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8월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가 꺾였다고는 해도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뜨겁고 습한 바람도 불어옵니다.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는 주 중반까지 동풍이 강화되면서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높아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태풍 산산이 지나고 나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9월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 8월 달과 같은 지속적인 무더위보다는 한 단계 낮은 더위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달보다 기온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찾아올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동에 대규모 공습이 벌어지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주말 사이 이스라엘군과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공격을 주고받았고 조금 전엔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동이 트기 전 레바논 남부 마르자윤 상공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미사일들이 날아오릅니다. 30여 분 뒤 이스라엘 북부 하늘에도 로켓 수백 대가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25일 새벽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가 전면 충돌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먼저 전투기 100여 대를 동원해 레바논의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습니다. מה שהיה היום זה לא סוף פסוק. חיזבאללה ניסה לפנות בוקר לתקוף את מדינת ישראל ברקטות ובכטב"מים. אנחנו הנחינו את צה"ל לבצע מתקפת מנע עצימה להסרת האיום. 그러자 헤즈볼라는 300발이 넘는 로켓을 쏟아부으며 보복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지난달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고위 지휘관이 이스라엘 폭격에 사망한 데 따른 작전이라고 전했습니다. وإذا لم تكن النتيجة في نظرنا كافية فسنحتفظ حاليا لأنفسنا بحق ود حتى وقت آخر. 레바논에서 3명, 이스라엘에서도 1명이 숨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도 폭격에 가담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들은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날아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지원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이란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방어를 돕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 향후 휴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인천의 한 해수욕장에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심가은 기자입니다. 여자 화장실 앞에서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시민들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경기 고양시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여자들 가지더라고요. 일단 기다려보자 해서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총 시간이 한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남성을 붙잡은 사람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태권도 관장이라서 제압을 했거든요. 네네. 아이들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곧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의심 자료들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휴가 중인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차량이 해수욕장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앞 범퍼는 완전히 찌그러졌고 주변에 있던 텐트와 벤치는 뒤집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인천 강화군 동막해수욕장 야영구역에 60대 남성이 몰던 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야영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많아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불빛 사이로 주민들이 걸어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됐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되던 정전으로 비상발전기도 끊기면서 1,6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내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켰던 과거 발언들에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최저임금, 노란봉투법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시각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는 여러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라고 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선 젊은이들이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교회 강연에선 한반도기를 사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깃발 이게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거 사탄이에요. 오늘 청문회에선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과거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김 후보자 발언과 맞물려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입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조와 일부 노동단체는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2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2억 원이면 보훈부가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 중엔 가장 큰 금액인데 어떤 경쟁도 없이 계약을 따낸 겁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후보자 시절 제출한 지원서입니다. 주요 업적으로 이사장을 맡았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가 수행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 홍보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올해 4월 수의계약으로 따낸 겁니다. 연구 용역비로 1억 9,600만 원이 계약됐는데 지난해 6월 부처로 승격된 뒤 보훈부에서 진행한 40여 건의 정책연구 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보훈부는 경쟁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을 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정책연구 선정 단계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책연구 용역비를 쓰려면 과제 필요성과 차별성 등을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연구자를 선정한 이유 등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정책 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 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 연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예산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해명도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경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편법으로 특혜 지원을 해주고 나서 국회가 시켜서 정책 연구 용역으로 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JTBC 김필준입니다. 나라빚과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2분기 국가 빚은 1,145조 원. 지방정부 빚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 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가계빚도 1,89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 원 급등하며 가계빚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늘어난 가계 빚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이제 그냥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소비는 위축돼 있고 국가 채무가 늘면서도 재정이 또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잘 하질 못하고 있고요. 국가와 가계빚이 3천조 원을 넘었고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내수 경기는 침체한 상황.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분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낮추기엔 최근 불붙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우려에도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을 잡고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을 적절히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여성의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지역과 학교 단위로도 영상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 사진도 이용됐을지 모른다, 이런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인 또는 능욕, 이렇게 텔레그램 채팅방을 검색하니 개별 대화방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이 같은 채팅방에서 지인의 신상 정보나 평범한 사진들을 공유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정 학교나 지역을 중심으로도 채팅방이 운영됐고 또 다른 채팅방에선 여군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든 정황도 보입니다. 언제 어떻게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소셜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는 등 사진을 내려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공유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영상물들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의 특성상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가 다시 한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제 팬 커뮤니티에 자필로 쓴 사과문이 공개됐습니다. 슈가는 6일 밤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인도로 주행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썼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면서 팬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도 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에 올린 사과문에선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점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혼란을 드렸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지난 23일 슈가는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절차를 밟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102살의 참전 용사가 자신의 생일날 하늘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영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카이다이버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영국 서퍽의 창공에서 뛰어내린 마네트 베일리는 지역의 자선 모금을 위해 스카이다이빙을 계획했는데요.
2100m 상공에서 마네트가 안전히 착륙하자 환호가 쏟아집니다. There we go. Good job. How was that? Oh, that was wonderful. Well. 마네트 베일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에 복무한 이력도 갖고 있는데요. 지역의 전직 군인들과 질병협회 등에 모금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기록은 101살의 베르던 헤이즈라는 남성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스카이다이빙으로 기록을 깼습니다. 비행을 마친 뒤에 마네트는 80살에서 90살을 먹더라도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건강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파티하는 걸 잊지 말라며 건강한 삶의 비결도 전수했습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7%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페어리 디킨슨 대학이 유권자 81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50%,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해리스의 지지율이 62%를 기록해 30%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렇게 전당대회를 마친 민주당이 일단 기선을 잡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는 이번 주 핵심 경합주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8일 남부의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주를 찾아 선거 운동을 벌입니다. 버스 투어 방식으로 조지아 남부로 훑은 뒤 29일 서베나에서 유세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정입니다. 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he future is always worth fighting for. And that's the fight we are in right now, a fight for America's future.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 북동부의 위스콘신주, 30일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두 지역은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핵심 축입니다. 트럼프는 높은 물가 등 경제 실정을 내세워 해리스 때리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They've saved, and then the inflation destroyed them. And we're going to have no tax o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at's a big thing. 해리스는 남부의 선벨트를, 트럼프는 북동부의 러스트벨트를 파고들면서 묘한 대비를 이루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시청률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해리스 연설에서는 2,890만 명이 시청해 트럼프 연설 시청자 2,840만 명보다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에서는 해리스가 군중 인파나 TV 시청률에 집착하는 트럼프에게 한 방 먹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일본이 내년부턴 오염수를 담아뒀던 탱크들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수의 원인인 핵연료 잔해는 언제 제거할지, 또 방류는 언제까지 이어갈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이달 중 오염수가 담겼던 탱크를 해체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8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지 딱 1년 만의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 탱크는 1000여 개. 이 중 오염수 방류로 탱크가 비게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해체하겠다고 한 건 21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후쿠시마 해안을 찾아 생선회 등을 직접 시식하며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そして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は IAEA の評価を含め引き続き安全に実施されています.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県内の人間も漁業者のみんなも反対し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方法を取らないで自分たちの都合だけで海に流してしまいました。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오염수 발생 원인인 핵연료 잔해 제거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 도쿄전력은 이 중 3g을 원전 사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 채취하려 했지만 준비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 중단됐습니다. 언제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80여 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프로야구가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가을 야구를 위한 5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호투에 힘입어 한화는 두산을 꺾고 주말 3연전을 모두 가져가면서 5위 KT를 한 경기 차이로 뒤쫓고 있는데요. 가을 야구행 티켓을 거머쥘 팀은 누가 될까요?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입니다. 스윙 삼진! 류현진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한 점을 지켜내는 한화의 에이스. 몬스터 유현진이 또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7이닝 1실점, 삼진 4개를 잡으며 두산 타자들을 제압했는데요. 특히 한 점 차로 쫓기던 6회, 양석환을 병살타로 잡아냈고 7회 2사 1, 2루에서는 대타 양의지를 삼진으로 잡으며 팀의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9회 최재훈의 희생플라이로 쐐기 점수를 뽑은 한화는 19년 만에 두산과의 3연전을 싹쓸이했습니다. 푸른 유니폼을 입고 최근 10경기 8승 2패 상승세를 이어간 한화는 5위 KT의 한 경기 차로 다가섰습니다. 한화에 쫓겨 갈 길 바쁜 KT는 인천에서 SSG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SSG 에이스 앤더슨이 KT 선발 타자 전원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등 무려 12개의 삼진을 잡는 역투를 펼쳤습니다. SSG는 3대3 동점이던 7회 에레디아의 적시타로 결승점을 뽑아 KT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4위 두산마저 KT와 2경기 차로 좁혀진 상황. 가을 야구를 향한 마지막 경쟁에서 결국 웃게 될 팀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밤사이 내륙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와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일본을 향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산산의 간접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주 중반까지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